근데 오늘 꿀팁을 하나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202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브랜드로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고 계신 사장님이나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첫 번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브랜드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먹고만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중, 장기 또는 단기로 봤을 때 나는 이 음식점을 프랜차이즈 하거나 전수 창업을 해야겠다, 나는 이 카페를 프랜차이즈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신다라면 지금은 1호점, 본점인 우리 매장을 안정화시키고 그 이후에 전수 창업 또는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유통이라든가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식당 창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 카페 창업을 하는 분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프랜차이즈나 전수 창업은 내게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 대해서 정확한 레시피를 만들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손맛이라는 표현이 있죠. 어머니의 손맛, 할머니의 손맛. 그러다 보니까 대충 감으로 레시피를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사장님이 주방장이면 사장님이 쓰러지면 그 가게는 어때요?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레시피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주방장이나 음식을 하는 분이 문제가 생겨도 문을 닫을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레시피화 해놨을 때 상당히 좋은 점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전수 창업이나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레시피에 대한 매뉴얼을 비용을 받고 팔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실제로 내가 전수 창업과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한 1호점, 본점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운영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제가 프레시럭이라는 밀키트 프랜차이즈를 기획하고 셋업하고 현재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공을 들였던 거는 매뉴얼입니다. 오픈식 매뉴얼 해서 오픈식에는 절대 가족을 초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픈식에는 50명에서 100명을 무조건 줄을 세웁니다. 줄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SNS나 바이럴을 통해서 미리 홍보를 하죠. 첫 번째, 프로모션을 정한다. 이벤트를 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타겟이 보는 주 채널에 인지동선과 구매동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오픈식을 하는 날 줄을 쫙 세우는 거죠. 실제 이 줄을 세운 고객들이 재구매까지 올 수 있는 서비스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것을 저희는 운영 매뉴얼이라고 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을 장마도 심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러면 비 오는 날은 구매 동선이나 고객 동선 자체가 매장이 없어요.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또 비가 오네 라고 생각하거나 오늘은 장사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로 하여금 구매할 수 있게끔 또는 우리 매장에 올 수 있게끔 하는 동선을 만들어야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있습니다. 또는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겠죠. 이런 날씨의 영향에 의해서도 운영 매뉴얼을 통해서 매출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은 고민해서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실제 점주가 문을 열고 오픈을 해요. 그러면 시건장실을 딱 열고 들어와서 세콤을 해제를 하죠. 아니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럼 첫 번째 어떤 걸 할까요? 불을 켠다, 청소를 한다, 어떤 프로세스가 있겠죠. 매장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 다시 말해 글로 다 정리해두면 누가 동일한 매장을 하더라도 별로 헷갈리거나 어려워하지 않겠죠. 저는 2000년도 초반에 삼성 CS 아카데미에 대표 컨설턴트 겸 대표 강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프랜차이즈 하는 업체들로부터 저희가 받은 그 제안 중에 하나가 운영 매뉴얼을 정리해 주세요 라는 기억이 나요. 이게 뭐냐면 프랜차이즈가 그 당시만 해도 한참 도입이 되고 활성화가 되던 시절이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뭐가 없어요? 운영 매뉴얼이 없어요. 교육을 시키긴 하는데 점주가 문을 여는 순간 오픈부터 클로즈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 장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당황스럽고 우왕좌왕하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매장에 문을 열면서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점주가 어떤 일을 순서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매뉴얼로 정리해 준다라고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시간도 쓰고 그리고 매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숫자입니다. 외식업하는 사장님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현재 밀키트 컨설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밀키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육볶음을 하나 만드는 원가는 4,000원이에요. 근데 판매가는 13,000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배 이상 남지 않나? 이건 상당한 착각이죠. 특히 제육볶음 밀키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육볶음의 원가도 있고 또 하나는 포장의 원가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육볶음 하나를 만드는 내가 인건비, 만드는 제작 시간이 있어요. 보통 제가 컨설팅하는 브랜드는 제육볶음 하나 만드는데 30초, 그러니까 포장하는데 30초 걸려요. 근데 이 제육볶음을 만들기 위해서 선처리를 하죠. 선처리는 야채는 절단하고 고기는 예를 들어 양념에 재고 양념에 재기 위해서 양념장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선처리가 있고 이 선처리된 것을 조립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립한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하는 직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판매할 장소가 필요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1년에 2번 부가세를 내고요. 대표님들은 뭐를 내요? 종합소득세를 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율 자체가 낮지 않아요. 물론 법인세처럼 20% 이상 뭐 이렇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원가예요. 근데 우리는 원가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시장 본 비용이 얼마다? 이건 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정비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는 광고 홍보비 등 다양한 비용들이 있어요. 이 비용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은 원가에 넣어서 실제 계산해야 되고 매출이 있어요. 근데 매출이익이 있고 순이익이 있어요. 매출이익은 뭐죠? 얼마 팔아서 얼마가 남았다. 근데 순이익은 뭐예요? 다 제하고 나니까 얼마더라 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나의 목표는 일 매출 얼마, 주 매출 얼마, 월 매출 얼마다. 그럼 이 매출을 실제적으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매출에서 순이익은 얼마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프랜차이즈를 할 것인가 전수 창업을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셔서 매장 하나를 하더라도 매장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나 전수 창업까지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힘든 일상에 좀 더 파이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미래가 있는 분들은요 조금 덜 지치고요 비전이 있는 분들은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꿀팁을 하나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202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난번 시간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실제로 국회 통과 이후에 10월 31일 이후부터는 뭐가 된다? 가맹사업 개정법에 의해서 본점이 있는 업체가 1년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해야지만 프랜차이즈를 새로 신규로 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게 약간 날짜가 바뀌었어요. 뭐냐면 4월 29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11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요.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및 의무 부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직영점 운영에 대해서 뭐 몇 년간 운영해야지 내준다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실제로 6개월간의 가맹 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이 소규모 가맹 사업자들은 정보 공개서 등록 및 사전 제공 의무 그리고 가맹 예치금 등의 의무가 면제됐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를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프랜차이즈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근데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이런 예외 조항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9일 이전에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겠다라고 등록을 하셔야지만 본점 이외에 가맹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아도 프랜차이즈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식당을 하고 있다, 내가 카페를 하고 있다, 그런 모든 분들은
혹여라도 내가 가맹 사업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 11월 19일 이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가맹 사업을 하는 이런 관련된 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월 19일 이전에 가맹 사업을 등록해야지만 앞으로 프랜차이즈를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등록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페 창업, 식당 창업, 그리고 밀키트 창업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의 본점만 생각하지 말고 확장성까지 고려하면서 사업 계획을 하자. 사업 계획을 쫌쫌이 잘 할수록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 계획을 할 때 세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키자라고 해서 제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매장이 여러분 대형 프랜차이즈가 될 수도 있고 굉장한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는 M&Consulting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